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과도기다 보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려고 아마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요즘. 뭔가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주고 자신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메신저로서 난 이렇게 가치 있는 그런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니까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목적으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일개 영상 제작업자들이 너무 주제 파악을 못한다. 산업을 들여다볼 만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리고 통찰력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 50년, 100년을 좌지우지할 기간 산업이 자동차 산업을 위기라고 막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경쟁력이 막 떨어져서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속된 말로 환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산차 하면 이제 현대기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KG 모빌리티 사실 뭐 앞으로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르노삼성이라든지 한국 GM 완벽하게 국산차라고 할 수 없죠. 뭐 국내에서 생산되면 뭐 국산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의는 따로 있습니다. 현대기아가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50년, 100년을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대기아가 전기차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전기차 투자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캐즘, 수요 둔화, 전기차 투자 철회 상관없어. 우리는 더 인원 증가시켜서 앞으로 더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전기차에서 앞으로 걸겠다고 한 드라이브 다 걸 거다. 현대기아가 왜 전기차 관련해서 다른 기업들은 다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투자를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전기차 사업을 전개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기차 드라이브를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을 만한 상품성을 확보를 해서 세계 5회 차를 3년 연속 다 휩쓸어 버립니다. 세계 5회 차뿐만 아니에요. 유럽, 북미,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뭐 일일이 이야기하기가 너무 복잡할 정도로 많은 상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미디어들이 이렇게 선정하는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제조사들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관계에서 비롯돼서 이렇게 상을 주는 뭐 그런 관계들, 공생관계니까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네. 뭐 이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니 무슨 한국에 꿀 발라놨습니까? 국산차에다가 뭐 약점 잡힌 거 있어요? 왜 이렇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주면 너무 편하잖아요. 상품성이 안 좋은데 IG4 같이 만들어 놓고 아니면은 뭐 샤오미 SU7 같이 만들어 놓은 급조한 전기차인데도 막 이렇게 몰아준다 그러면 이건 현대가 진짜 작정하고 몇십 조 풀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상품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정하고 나서도 카인드라이버 편집장은 안 뽑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당하다 이거예요. 자꾸 뽑아도 너희들 뭐 돈 먹었어 하는 그런 의구심에 야, 안 뽑을 수가 없었어. 비교해봐.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상품성을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천 기술에 정말 많은 투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차를 만들던 방식으로 설계가 되질 않습니다. 기존의 내연차는 기계장치의 완성도를 최대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ESC를 비롯한 전장 이런 것들이 미처 메커니즘에서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품질을 올리는 그런 어시스트 역할을 해줬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듣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포텐셜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그러한 기반의 설계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계장치가 주였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더 큰 범위를 차지해서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하드웨어를 더욱더 품질을 높이고 포텐셜을 크게 끌어올려서 기존의 내연차 시대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비롯해서 PE 시스템의 완성도, 커넥티비티의 편리함을 종합적으로 구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ESC, Electric Stability Control이라는 벤츠와 부시가 만든 전자 자세 제어가 지금은 비클 모션 컨트롤, 자동차의 움직임을 다 제어하는, 그래서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출력과 소프트웨어를 알고리즘화해서 적용을 함으로 인해서 예측 제어라는 자동차 분야에서 지금까지 폭넓게 사용하지 못했던 그러한 설계까지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자동차는 빠르게 움직이면서 노면 상태를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이걸 안정적인 자세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피드백 제어를 통해서 안전성을 끌어올리는 대표적인 설계 분야인데, 그전에도 이제 내연차 시절에 예측 제어라는 걸 하게 됐어요. 매직 바디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술이죠. 카메라를 이용해서 미리 예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해서 해보면 뭐 서컵 셔버의 압력,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충격 흡수라든지 아니면 버티는 그런 과정들을 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내연 엔진이 복잡하게 출력을 전달하는 그 유통 과정 때문에 아무래도 토크를 즉각적으로 조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예측 제어의 비효율성, 이것 때문에 사실 야 이게 하긴 하겠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그런 뭔가 항상성 부분에 있어서 신뢰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아주 포괄적으로 자동차에 적용을 하는 엄두를 못 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차로 딱 오니까 야 이게 예측 제어가 전기 모터에서는 정말 딱이다. 그러니까 출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러니 기존의 브레이크만으로 패시브하게 이루어졌던 ESC보다 더 확장된 상위 개념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전기차의 P 시스템의 완성도까지 끌어올리고 나니까 하이브리드도 전기 모터가 들어가잖아요. 오!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연차에도 그전에는 야 이게 내연차는 원래 좀 안 되니까 우리가 좀 포기하자, 이거 너무 여기다가 힘 많이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전기차에서 이미 개발을 해놓은 거니까 한번 적용이나 해보자 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내연차에서도 이게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지금 전기차 드라이브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 전기차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그 이면에는 전기차에 우리가 올인을 해봤더니 전체 상품성이 다 올라가더라. 내연차도 환골 탈퇴하더라. 야 하이브리드는 뭐 말할 것도 없다. 야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전 세계에서 현대기아차를 찾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딜러사들, 그 깐깐한 딜러사들이 제값 주고 차를 사겠다네. 그래가지고 MSRP를 비롯해서 막 피 붙여서 팔고 하니까 MSRP 기준으로 제공되는 공급가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업이익률이 2024년 1월에 전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왜냐하면 토요타가 저스트 인 타임이라 그래서, 이게 저스트 인 타임은 재고를 남기지 않는다, 이건 자기들 해석이고, 외부에서 볼 때 저스트 인 타임은 협력사 죽어라 쥐어짜기입니다. 토요타 공장 앞에 그 부품을 수요에 맞게 공급하기 위해서 아주 짜잘짜잘하게 싣고 들어온 트럭이 막 늘어서 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그런 협력사의 물류 트럭들, 이 문제 얼마나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토요타 협력사들은 이를 갈아요. 현대가 협력사 뭐 명줄 지구서 자꾸 공급가 내린다고요? 토요타는 딱 3배수 보시면 됩니다. 토요타와 협력하게 되면 피가 마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끼고 아껴서 토요타의 저스트 인 타임은 야 헛돈 쓰지 마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가 절감 수준을 넘어서 협력사 쥐어짜 가지고 부품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가져가, 이게 아니에요. 재고를 갖게 되면 그게 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우리가 만들 만큼만 가져와 하는 건데, 제조업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한 발상이냐면, 아니 어떤 부품이 부족할 줄 알고 자동차는 정말 어셈블리만으로도 수백 개의 장치들이, 통합된 장치들이 들어가고, 이거 하나하나 다 분해해 놓으면은 나사 하나까지 다 계산하면 막 3만 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몇백만 대, 지금은 1000만 대 정도 판매를 하는데 또 차종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그때그때 생산에 맞게 리드타임 최대한 줄여서 낼 수 있게 스탠바이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키는 거냐면 니네들 물류창고에서 우리 물류창고에 쌓아놓지 말고 니네 협력사 물류창고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콜하면 바로 달려와. 현대도 이렇게 안 합니다. 토요타가 이직거리를 했기 때문에 토요타의 영업이익률이 10%를 찍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달리 뭐 GM은 바보라서 포드는 뭐 멍청이라서 7% 8%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폭스바겐은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기아가 10.44%로 토요타를 앞질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현대기아의 상품성이 지금 토요타를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월했다는 겁니다. 저스트 타임으로 그렇게 막 아끼고 지금 엔저는 사상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같이 수출에 의존하는 토요타와 같은 기업들은 땅 짚고 헤엄치는 상황이에요. 영업이익에서 상품성 제대로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 저스트 인 타임으로 다져져 온 그런 아끼는 토요타의 자린고비 같은 그런 생산 방식과 엔저 현상까지 맞물려서 12, 13% 찍어야 정상인데 지금 토요타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엔고인 상황에서도 10%를 유지했는데 지금 사상 최대 엔저인 상황에서도 10%. 근데 그 10% 숫자도 딱 맞아요. 아마 지금 일본 기업들이 수치 가지고 장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이게 맞는 거냐 과연 10%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건 음모론이니까. 그 다음에 일본인들이 수치 장난 잘한다는 건 전기차 특허 한때 제일 많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세계 1등이라고. 근데 그거 하이브리드 특허까지 다 거기 포함시킨 겁니다. 하이브리드도 전기차라고 막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150만 대씩 출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전기모터 배터리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차야 이렇게 우기고 있어요. 수치 장난으로 아주 도 같은 그런 국가가 일본인데 이렇게 엔저인 상황에서 10% 그것도 수치를 딱 맞췄다? 아니 하여튼 뭐 이건 차치하고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식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 자동차 수출해서 10.44 이건 토요타의 상품성을 지금 깨버렸다는 얘기예요. LG가 또 삼성이 가전업계에서 전자업계에서 처음 1위의 그런 기틀을 잡아낸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부터 깨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의 전자업계들이 영업이익률에서 뒤처지고 박살나면서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마켓 쉐어까지도 잡아먹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그 제조사의 상품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자 그럼 보세요. 현대가 전기차에 올인을 했는데 전기차 몇 대나 팝니까? 전기차가 빠져도 현대기아의 영업이익률 그리고 마켓쉐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아직 전기차 드라이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기술 개발과 상품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만 수요 확대, 치킨 게임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이유는 지금 내연차 하이브리드가 워낙 잘 나가고 이것만으로도 지금 토요타를 압박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폭스바겐이 왜 무너지고 있냐면 중국 시장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시장에서 폭스바겐은 국산차 대접을 받으면서 뭐 25% 이상 막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아세요? 지금 10%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015년 디젤 게이트 폭스바겐이 일으켰을 때 폭스바겐이 다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독일 뉴스 언론사들도 폭스바겐과 막 손절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독일은 이제 신뢰 측면에서 이제 죽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바로 1위를 복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막강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한 해 3천만 대 시장을 판매를 합니다. 10%라고 해도 300만 대를 판매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중국 시장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세계 1위 그냥 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힘이 빠지지 않을 때는 1위를 잘 유지하다가 중국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서부터 이제 2위로 내려앉다가 현재 중국에서 지금 폭스바겐의 위상이 말이 아니거든요. 독일 브랜드 다 합쳐도 지금 22%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 1분기 현대에 추월을 당했습니다. 토요타요? 토요타도 지금 6%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8%, 9%까지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점점점 점유율을 잃고 있어서 이게 5%, 4%, 3%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토요타도 이제 900만 대 밑으로 내려가고 800만 대로 쪼그라들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대기아요? 지금 중국에서 1.2%? 1.3%? 아예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없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3천만 대 판매되는 중국 시장을 완벽하게 배제하고서 지금 내연차와 하이브리드가 주축이 돼서 전 세계 2위 판매량과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안 와요? 상관없어요. 현대는 지금 급할 게 없습니다. 현대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처럼 테슬라가 최근에 왜 영업이익이 박살났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게 되면 미래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확신, 믿음 이런 게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 브랜드 가치는 빠르게 하락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시장을 끌고 나갈 프론티어로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YD를 비롯한 중국 기업이 LFP로 치킨 게임 걸어왔을 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인데요. 이거 받으면 이거 독이 든 선배인 거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저거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을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현대기아처럼 내연차 하이브리드 있어서 숨 돌리고 시장을 관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받아들었고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어서 박살이 나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 뭐 이 치킨 게임이 끝나서 다시 정비를 갖추고 이제 모델2 FSD를 통해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가 전기차 시장이 오든 안 오든 뭐가 위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전기차 시장에 힘을 빼고 있으니까 위기입니까? 전기차 그렇게 마켓 쉐어라든지 영업이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현대가 강력하게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니 왜 현대에서 자꾸 수요 확대 안 하고 저가 전기차 안 내고 왜 이렇게 빠르게 물량 쏟아내지 않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전기차에 그 엄청난 비용을 쓰는데도 관망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어요. 왜? 저거 아니더라도 팔 게 넘쳐나니까요. 자, 그러면 전기차 시장이 오면 위기입니까? 아니 기술 개발 제일 잘해놓고 있어서 전기차 시대가 왔어? 그럼 수요 확대 해버리면 돼요. 쏟아내면 됩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도대체?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문제라고요? 미국 IRA? 프랑스 IRA? 아니면 뭐 유럽식의 제재?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부가 살림을 하는데 빠듯한 생활비로 살림하다 보면 신경이 곤두서요. 그러니까 자녀 혹은 남편이 용돈하면 막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재를 가하고 뭐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유럽이나 전기차 분야에서 기술 핵심을 관통하지 못해서 시장에서 앞으로 도태되게 생겼는 그러한 진영의 브랜드라든지 국가에서는 이렇게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고간에서 뭐가 나요? 네, 인심이 납니다. 생활비가 넉넉해요. 경제적으로 윤택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뭐 외식하자 뭐 선물 아이패드 사달라 그러면 안 사줍니까? 하잖아요. 너그러워집니다. 제재할 게 없어요 별로. 물론 그렇다고 제재를 안 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전기차 관련해서 그리고 배터리 관련해서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제재를 아무리 걸면 뭐 하는 겁니까? 상품성이 지금 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기차 위기입니다. K 자동차 위기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정말 부실한 거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늑대가 나타났습니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니까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지금 국산 전기차가 얼마나 전 세계에서 발빠른 행보로 주목을 받고 있고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시하고 하는 워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가 안일하다고요? 안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지난 10년과 지금의
이상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10년 동안 얼마나 숨이 턱에 차게 우리 엔지니어 분들, 업계에 계신 분들이 밤잠 안 자고 자기 생명 깎아가면서 달려왔는지 그 증거를 보란 말이지. 그 증거를 보면서도 안일하다. 이렇게 있다가는 도태된다. 이렇게 있다가는 경쟁력을 잃어버린다. 어디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세계 2위예요. 이런 거 우리 상상해 보셨어요?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을 제쳐서 이제 내년, 내후년 언제 1위에서 우리가 역사를 쓸까? 이거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기업이 있어요. 지금 완성차 업체 중에서 현대처럼 1967년에 태동을 해서 이 변방에서 작은 국가에서 시작해서 기술 기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쓰고 있는 제조사가 지금 전 세계에 있습니까? 그 대단한 중국은 이런 회사 나오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얼마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상품성을 인정받을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이 그냥 그 나라 전체로 해가지고 수출 뭐 550만 대 했네. 한 해에 3천만 대 팔리는 시장이네. 자동차 회사가 거기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다 n분의 1로 찢어서 계산하면 BYD나 뭐 한 250만 대, 300만 대 얘기를 하고 있지 나머지 제조사들은 뭡니까? 아니 이렇게 대단한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난 10년간 피를 말리는 경쟁을 함으로 이렇게 기적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고 오늘도 어떻게 앞서 나갈까? 어떻게 이 자리를 지켜나갈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리 들 때까지 고민에 고민을 하는 이런 분들에게 안일하다니 영상 제작업자들이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푼돈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선을 지켜요.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당장 없어져도 세상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왜 없어져서는 안 될 사람들의 노력을 자꾸 평가절하하고 왜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힘을 빼냐. 그러시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